자, 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피성년 후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제한 능력자는 제일 먼저 누구 봤습니까? 미성년자.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뭐 본다? 피성년 후견인을 본다 이 말입니다. 봅시다 이제. 자, 좀 어렵습니다. 길고 구조 볼게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입니다. 심판. 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속적 결려입니다.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일명 마탱이가 같다 이 말입니다. 마탱이가 같다 이 말이에요. 상태가 안 좋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지속적 결려입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본인, 자, 줄 것입니다.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칭조,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이 다 외우면 도라입니다. 외우지 말고 그냥 줄 거 놓고 그냥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애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뭐랍니까? 이해관계인 합시다. 네?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검사입니다. 이제 기소권이 누구 돼 있습니까? 검사죠. 검사. 네, 이제 경찰도 이제 기소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네? 검경수사 조정했잖아요, 지금. 하여튼, 모든 뭡니까? 기소의 주체는 누굽니까? 검사입니다, 검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해관계인가 검사의 청구에 있어. 이게 딱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 앞에 막 잡다한 거 다 집어넣었습니다. 네? 이거 잡다한 거 못 내옵니다, 이거. 시험 낼 수도 없어요. 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장도 들어간다는 얘기 체크하시면 돼요. 청부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2항 갑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 자, 한번 볼게요. 본인의 의사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응? 자, 니는 마탱이가 완전 같거든. 니는 피성년 후견인 돼야 돼. 예? 그래서 물어본다.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합니다. 의사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마탱이 같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상식적으로. 내 마탱이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아까 법조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까 본인 배우자 들어가 있잖아. 지가 할 수 있다고. 내 마탱이 갔으니까 선고해달라고 한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마탱이 갔다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고. 에?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 본인도 된다, 안 된다? 본인도 지가 마탱이 갔다고 선고 신청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고 받을 수 있다, 없다? 있고,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본인 의사도 물어봐야 된다고. 진짜 할래라면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이렇게 해서 선고 받으면 뭐예요? 이거는 카드 발급도 안 됩니다. 금융거래자시도 안 됩니다. 알겠죠? 제한능력자 이게 선고 받으면 이제 완전히 마탱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0조 갑니다. 10조. 피성년 후견의 행위와 취소인데 1항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앞에다가 딱 옆에다가 언제나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언제나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한 법률행위는 언제나 말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원은 줄 것이어야 돼요. 누가요?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비성년 후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요러한 경우는 취소 못한다라고 정할 수 있다. 그럼 누가 정한다고?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취소를 못하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항 갑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행위 앞에 넣으시고, 본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본인 배우자, 사촌 친족, 성년 후견인,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애 청구해서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자, 우리가 취소할 수도 있고, 뭐죠? 자, 취소는, 가정법원이, 뭡니까? 범위도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위도,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범위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항 갑니다. 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성년 후견을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봅시다. 요 4항을 만들어낸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가 있어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옛날에 법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대학교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자, 우리가 마트에 갔어. 우리가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에? 아이스크림. 이게 아이스크림이고, 밑에 이거 뭐랍니까? 이거 샀어요. 그래서 이제 비닐을 찢어가지고, 요걸 이제 먹죠. 에? 그래서 이거 아이스크림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을 내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입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면은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 다 먹고 돼 있죠. 딱 주면 돼요. 아시겠죠? 옛날의 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거 빨리 알았으면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마트 돌아다니면서 다 했겠죠? 대학교 가니까 선배 가르쳐 주는 거야. 빨리 배웠어야 되는데. 무슨 말 알겠죠? 진짜 그랬으면 제가 이제 이거 마트 갈 때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난 다음에 현존이익입니다. 반환하고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돈 돌려줘야 되고 현존이익은 못 뺏기 없으면 요거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기니까 이 법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사소한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취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항. 제1항에 불구하고 일용품 구입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내 같은 놈 생길까 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성년대 가서 알았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게 그 내용입니다. 그걸 좀 만들어 놨어요. 그 법조문이 옛날에 있었다 없었다? 4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0조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피성년 후견인이 법률이 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범위를 누가 정합니까? 가정법원이 정하고 또 가정법원에서 또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 가정법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조 갑니다. 11조.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 가는데요.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자, 그럼 줄 것이고, 소멸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 이러면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했다는 얘기는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법조문을 우리가 이제 아는 용어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이제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게 뭐니까.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이제. 지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성년 후견인, 감독인, 검사, 집안의 청구해서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누가 들어간다고? 본인이 들어가요. 지가 마탱이 갔다고 해가지고 선고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지가 종료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선고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종료하라고 할 수도 있고, 누가 할 수 있다고? 지가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누구 나온다고? 이해관계인이라고 적어 놓고, 근데, 맞죠? 그거 다 못 외우잖아. 외우는 사람, 저도 못 외우는데 뭐. 아시겠죠?
그 이해관계를 해놓고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이런 사람이 청구해서 선고를 하고 종료도 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들이 청구해서 종료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가 할 수도 있고 선고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종료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9조, 10조, 11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밑에 쭉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줄고 가기가 힘든데 자 일단 갑시다. 의 한번 보세요. 의 내용이 위에 9조의 1항 내용입니다. 1항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우리 아까 말했어요. 지속적으로 무슨 상태입니까? 결례된 상태입니다. 그거 줄 것이고. 그래서 청구해서 선고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성명계시의 실질적 요건인데 기억번에 아까 뭐랬습니까? 우리 그 법조문의 구조에 질병, 장애, 노령 뭐 이렇게 쭉쭉 있었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결례가 포인트라고요. 여기서 현관표 딱 해놨어요. 앞에 내용 주마서 살짝 꺼놓고 질병, 노령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지속적으로 결례 이렇게 넣으시고 그런 식이에요. 자, 그랬을 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밑에 갑니다. 니은번 있죠. 니은번에 보시면은 저 가정법원은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누가 이제 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누가 한다고요? 가정법원이 하는 겁니다. 무슨 법원이 한다고? 가정법원이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정법원은 쭉 보시면 돼요. 정신상태가 아니라서 의사에게 간증을 시켜야 하지만 본인이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다른 자료가 있을 때는 그걸 하지 않아야 되어 있는데 자, 누가 판단한다고? 가정법원이 합니다. 법원. 가정법원이 한다고. 자, 우리가 이제 판단도 누가 한다고? 가정법원이 합니다. 누구 당연히 누구 소견 들어야 됩니까? 의사 소견 듣지만 판단은 누가 합니까? 가정법원에서 합니다. 자, 그 됐고 밑에 절차적 요건 갑니다. 절차적 요건은 아까 얘들입니다. 얘들의 뭐에서? 청구해서 합니다. 맞나요? 네, 걔들의 청구해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니은번에 가면은 본인의 의사 고려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했잖아. 본인의 의사 고려한다고. 맞나요? 그래서 절차적 요건에서는 얘들이 청구를 하고 본인의 의사 고려한다 이 말이죠. 요게 뭐라고요? 무슨 요건이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절차적 요건이에요.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옆에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성격 후견의 행위 능력입니다. 자, 언제나 말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있죠. 우리가 보충 맞죠? 아까 전에. 언제나 말할 수 있다. 10조 1항에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예외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있죠. 아까 했죠. 자, 우리가 가정법원에서 범인을 정해줄 수 있다고 했죠.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죠. 밑에 가서 이제 기억 니은이 그 내용입니다. 묶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의 내용이 뭡니까? 일상적이거나 돈이 일상적이거나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죠. 아까 법조문 읽어봤죠? 그 내용이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번에 가서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피성년 후견인 또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연번 가서 맛이 갔다가 잠깐 회복하는 경우 있죠. 회복됐을 때는 유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맛이 있다? 유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언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일단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대리인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9조, 10조, 11조 내용을 이제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법정 대리인 나옵니까? 자, 우리 아까 판소노트 약간 몇 페이지에 제한 능력자 옆에 여백에 법정 대리인은 몇 가지 있다 그랬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법정 대리인 첫 번째 우리 적어놨잖아. 법정 대리인은 첫 번째 무슨 권이 있고 동의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취소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취임권이 있다. 맞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요것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정 대리인에서는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뭡니까?
여기 피성년 후견일 때는 언제나 막을 수 있으니까 법령행위를 막을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면은 그게 이제 포인트야. 자, 그래서 이제 방갈로 4번 41페이지입니다. 방갈로 4번에서 2번 있습니까?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의 법령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지 않고가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그럼 네 가지 중에 뭐가 없다고요? 동의권만 없는 거야. 근데 아까 미성년자 네 가지 다 있었죠? 피한정 후견도 네 가지 다 있는데 뭐만 피성년 후견인만 뭐가 없다고요? 동의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야. 알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포인트. 그게 포인트니까 시험에 냅니다. 몇 번 나왔어요.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5번입니다. 성년 후견의 종료입니다. 종료. 자, 이제 종료가 뭐예요? 제정신 돌아왔다. 아까 했잖아. 그게 11조 내용이잖아. 11조.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에 법조문 내용이네요. 성년후 개시 원인이 소멸한 경우,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럼 누구 또 들어간다고? 본인이 또 종료시킬 수 있다고요. 본인 또. 그 다음에 본인하고 뭐 이해관계인 애들 있죠. 그 다음에 검사, 집안원시 청구해서 할 수가 있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2번에 그러면 요거 정신상태 돌아왔다는 것도 누가 감정합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가정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3번에 줄 것이어야 돼.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은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장래에 대해서 소율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선고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성년자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때부터는 행위능력자 됩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소급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됐습니까? 자, 넘기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제 피한정 후견인으로 갑니다. 자, 이제 피한정 후견인. 자, 이제 피성년 후견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차이점이요. 가장 큰 차이점. 이게 차이점이야. 지속적이 아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맞죠? 그럼 이런 애들 뭡니까? 피한정 후견이랍니다. 자, 볼게요. 12조 1항 가정법원은 자, 우리가 선고하고 종료하고 전부 다 누가 한다고 했어요? 가정법원이 합니다. 가정법원은 또 질병 쭉 돼 있죠? 돼 있죠? 그 밖의 사유로 정지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게 차이구나. 현관패. 지속적 전례가 아니고 뭐라고요? 부족한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 그래서 본인 이 사람들 등등등을 누가 한다고? 이해관계인 합시다 그냥.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 또는 집안원시 청구해서 한정 후견 심판을 한다. 내용 거의 똑같죠? 차이점 뭔데? 자, 칠판 보이소? 지속적 결례가 아니고 뭡니까? 부족이야, 부족. 예? 아시겠죠? 지속적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부족이야, 부족.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행합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청구권자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2항 한정 후견 개시의 경우 구조의 2항. 자, 구조의 2항이 뭐였습니까? 앞에 백 잡는 게 뭐예요? 구조의 2항. 본인의 의사 판단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똑같아요. 피한정 후견인 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차이점이 뭔데? 자, 칠판 보세요. 법조문을 구조하고 12조하고 차이점 뭐야?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똑같고 이거 똑같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 문제는 뭐냐? 법조문을 통째로 외워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 어떻게 만들어진가 보면 돼. 자, 우리가 이제 피성년 후견은 지속적 결례 이거 이러잖아. 예? 그러면 이제 12조의 피한정 후견은 지속적이 아니고 부족해가지고 얘들이 청구해서 얘 의사를 고려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내용 거의 정리됐잖아. 그리고 이 중간에 쭉 있는 애들 뭐라 하고 그냥 이해관계냐 하고. 오케이? 네, 됐어요. 정리됐어. 그 다음에 됐고 이제 13조로 갑니다. 13조. 피한정 후견의 행위와 동의 나와 있는데, 요 가정법원은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앞에 내용하고 똑같아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이 한정 후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범위 정하는 건 누가 합니까? 가정법원이 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 40페이지 10조의 2항 돼 있죠?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한다 했잖아.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피한정후견도 누가?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도 마찬가지야.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맞죠?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똑같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항 한번 볼게요. 한정후견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한정후견의 피한정후견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할 때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의 동의를 가능한 허가를 할 수가 있다. 허가하는 것도 누구야? 한정후견입니다. 저 가정법원이에요.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사항을 만든 이유가 아까 요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 과도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됐죠? 법조 만든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용 정리했고 한정후견 종류의 심판자 또 많은 경우입니까? 소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청구해서 하죠. 맞나요? 누구도 들어간다? 본인 또 들어간다. 근데 이제 정상 돌아왔는데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용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리하러 갑시다. 자, 우리 여기 법조문 있는 내용 밑에 내용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의 딱 보시면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이에요. 네? 지속적 결례가 아니고 부족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 부족한 사람을 말한다? 피한정후견인. 자, 실질적 요건 무슨 사람 또 부족한 사람, 질병 뭐 등등등 똑같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은번은 참고하시고 절차 똑같습니다. 이거 얘들 청구해서 본인의 의사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똑같죠? 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3번은 참고하시고 또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서 피한정후견의 행위 능력입니다. 원칙. 자, 피한정후견이 개시되면은 피한정후견의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고 했죠 아까 전에. 자, 그래서 범위를 누가 정한다 했어 또? 가정법원이 거기 가정법원이 바로 두 번째 줄에 범위를 정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니은번 내용이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데 또 누가 한다고? 가정법원이 한다고. 니은번 내용 아까 했잖아. 법 좀 읽어봤죠? 자, 우리가 범위를 정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가정법원이 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는 것도 가정법원이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예외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아까 요거는 이제 기업법 내용이 우리가 이제 13조의 3항하고 4항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뭐 기억, 니은 묶어 놓으시면 되고 디귿법 갑니다. 대리인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리인 될 수 있죠? 임금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과도하지 않을 때는 뭡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내용 똑같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 자, 우리 요겁니다. 이거. 요 네 가지 다 동그라미야. 오케이? 우리 아까 한 개만 안 된다 그랬어. 피성년 후견인의 동의권은 없다. 나머지는 다 있다. 1번 미성년자도 있고 피한정후견인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동의권과 대리권, 취소권 가진다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정후견의 종료도 아까 했습니다. 소멸됐을 때는 청구권자 똑같죠? 누굽니까? 이해관계인과 검사, 지방자치단체 청구에서, 장애 청구에서 합니다. 자, 누가 선고합니까? 종료합니까? 가정법원이 하죠. 그리고 3번에 줄 것이고 맨 끝에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밑에다 소급해놓고 X를 써요. 자, 우리가 이제 법조문을 이제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 또 하고 갑니다. 정리를 하고 갈게요.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노령 뭐 등등 있는데 지속적 결례였죠. 예? 피한정 후견인은 부족한 사람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청구권자 똑같아. 실질적 여기 절차적 요건잖아요. 절차적 요건 똑같죠? 본인 의사 고려했나 됐죠? 됐고요. 그리고 본인도 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야 된다고 했죠. 본인도 할 수 있다고. 종료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본인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범위는 누가 정한다 그랬어?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고 변경할 때도 누가 한다고요? 가정법원이 한다. 네? 끝났죠?
그리고 법정 대리 나오면은 그 피성년 후견인만 동의권이 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나머지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네 가지 다 있다. 됐죠? 그렇지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낫다.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정리를 했고, 이제 네 번째 파트가 피특정 후견이 나옵니까? 네. 요거는, 제한 응여자로 보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특정한 경우에만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14조의 2 갑니다. 14조의 2. 자, 1항 한번 볼게요. 가정법원은, 일단 줄 끊으세요. 주체가 가정법원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자, 일시적이 줄 거셔야 돼. 일시적이에요.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자, 본인, 배우자 등등등등등 있죠? 막 그냥 예항으로 갑시다. 그 사람들의 청구에 의해서, 자, 끝에만 주의해야 돼. 검사나 집안화시 장애 청구에서 특정 후견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밑에 가서 이 항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기간과 범위를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정해야 된다는 거. 밑에 사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조의 3, 심판사의 관계인데, 자, 일단은 가정법원이 줄 것이고요. 자, 심판을 할 때는 끝에 갑니다. 종료전 한정후견 또는 특정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가정법원이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가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피성년 후견인 또는 특정 후견인에 의해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종전의 성년 후견 또는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 종료하고 간다,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에 관한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봅시다. 의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거 줄 긋고 포인트는 일시적 후원이 포인트입니다. 일시적 후원. 실질적 요건 기억, 니은 딱 묶어놓으시고 했고요. 절차적 요건은 똑같아요. 얘들 똑같습니다. 본인의 의사도 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내용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에 대해서 기억, 니은 나와 있는데 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고 특정 후견이 넘어가고 종료 다 했습니다. 넘어가고 밑에 박스 정리가 잘 돼 있네요. 네. 됐죠? 자, 잘 됐는데 뭐라 했습니까, 제가? 자, 뭐만 체크하면 된다고 했어요? 피성년 후견 옆에 가서 맨 끝에 법정 대리인 범위 나와 있죠? 법정 대리인의 권한 나와 있잖아요. 뭐만 X만 되어 있습니까? 피성년 후견인만 공익권만 X죠. 나머지 다 있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용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봐서, 이제 제한능력 상대방 보호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3번. 앞의 내용은요, 너무 길고 이렇게 내가 복잡하고 나오니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특정 후견은 거의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가 별표입니다. 뭐 앞에 거 다 때리쳐보고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뭐 1학년 때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내는데 사법고시도 잘 나갔고, 우리 시험도 잘 납니다. 예. 어디 하는 뭐냐면은, 64페이지. 64페이지에 6번 있죠. 6번 문제. 6번하고 7번 문제가 있는데 6번 한번 볼게요. 6번. 6번 문제 있습니까? 제한능력자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맞나요? 자, 우리가 이제 성년 후견인 나왔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재산 법률에 대해서, 자, 우리가 아까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동의권 X지.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그게 포인트라고. 우리 아까 법정대리인 나왔을 때, 자, 동의권만 X인 것은 피성년 후견이었죠. 그럼 1번은 O 대 X다. X. 뭐를 줘야 됩니까? 동의권 줘야 되죠. 그럼 1번 X가 되는 거야. 문제 풀어는 요령 알겠죠? 2번 어떻습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다고 그 대가 과도하지 않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했어요. 없다. 사소한 거는 취소 못한다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은요.
한정후견인의 피한정후견인 모든 법률에 대해서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이 있다. 맞나요? 자, 요거는 밑에 해설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해설 한번 보세요. 한번. 한정후견의 피한정후견의 모든 법률에 동의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돼 있죠. 즉 한정후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동의권만 있다. 대해서만 동의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번에 이게 답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번은 X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모든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럼 4번 볼게요. 특정 후견인 심판으로 특정 후견인이 선임되어도 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제한 능력자는 누구누구 있다 그랬어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있고 피특정 후견이 아니라 했잖아. 그래서 제한 능력을 제한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 정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몇 명인데 3명인데 3명 중에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특정한 경우 빼고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어떻습니까? 필요가 있다죠. 특정 후견이 심판하는 경우 특정 기간하고 특정 범위를 정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필요가 없다 아니라 있다가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6번 또 쉬운 문제 아니에요.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3번이 모든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피성년 후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떻습니까? 본인의 의사 고려한다 그랬죠. 1번 틀렸죠? 2번. 가정법원은 본인 등의, 자, 2번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직권은 아니죠. 직권. 자, 우리가 가정법원을 본인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행이 관계인가,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죠. 직권이라는 말이 있어서 없었습니다. 무슨 말, 직권이라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3번이 답이죠. 3번 쭉 읽어보니까. 청년 후견 종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 후견인은 장례대서 행위 능력을 해봐. 장례대서 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어떻습니까? 피성년 후견이 속임수로 자기의 능력자를 믿게 했다 하더라도 상태가 좋아 안 좋아? 맛이 같잖아. 그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여기는 속임수를 섞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취소할 수가 없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피성년 후견인은 언제나 마수입니까?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5번이 또 틀렸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장례대서 행위 능력을 회복합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었어요. 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45페이지.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입니다. 자, 그럼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이 값이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각각 우리 매매 계약을 맺었을 때, 이제, 이 상대방을, 보호해야 될 때, 상대방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의 한번 보세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측 나와있죠. 제한능력 측이 누굽니까? 제한능력자 되고 보증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취소를 행사하다 보면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상대방 피해를 보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둬야 돼?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세 번째 주가 읽어볼게요. 제한능력자의 법률에는 제한능력 측에 취소할 수 있는데
제한능력자 측에서 상대방의 책임이라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추인하지 않으면 그만큼 상대방은 뭐가 됩니까?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취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급해서 계약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누가 피해 본다고? 상대방.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를 다 하면은 얘가 취소권 행사하든 안 하든 얘는 아주 불안한 지위에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누굴 보호해야 된다고? 상대방을 보호를 좀 해야 된다. 이 제도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제도 취지를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민법은 첫 번째 줄에 맨 위에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보호 규정과 특별 보호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반적 보호 규정은 뒤에 간 배웁니다. 추인입니다. 법정 추인. 법정 추인. 단기 소멸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간 배웁니다. 자, 뒤에 가면 배우는데, 요게 어디서 배우냐면은, 자, 요거는 저 뒤에 있습니다, 저 뒤에. 너무 못 찾겠다. 너무 저 뒤에다가. 253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나오죠? 253페이지 참조. 253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253페이지가 법정추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배웁니다. 그때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양갈로 3번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를 위한 특칙 되어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15조, 16조, 17조입니다. 자, 요 법조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5조, 16조, 17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고권 나와 있는데 아래 채자에 대해 고할 고자입니다. 자,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자, 제 15조입니다. 자, 제 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자, 책 봅니다. 46페이지에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능력자가 된 사람이 그게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얘가 이제 무슨 문자입니까, 이게?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이 제한능력자가 뭐가 되고 난 다음에?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상대방이 뭐합니까? 최고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이제 능력자 됐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내 할게. 추인할 수도 있고, 어디 같이 취소할 수도 있죠? 맞아요? 자, 물어봤는데 얘가 대답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 것을 본다? 추인한 것을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15조 1항은 뭐냐면은,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에 대해서 상대방이 얘한테 니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데, 전제조건이 뭡니까? 제한능력자가 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굴 보호합니까? 그렇죠. 상대방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가 이 취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제한 능력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뭐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를 하면은 누가 피해를 본다고요? 상대방이 피해를 봐요. 다시 한 번 더.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 행사해버리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이 상대방은 15조에 뭐가 되냐면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1개월 범위 내에서 니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답을 안 주면 뭐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매매가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15조에 1항 갑니다. 1항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자, 주어가 제한능력자가 아니고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전제조건 형 앞에 딱 해놓고 제한능력자가 뭐가 되고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 대해서 그의 1개월 이내에 자, 현관표 해주시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고 촉구할 수가 있다. 능력자가 된 사람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여기서 발송입니다. 발송.
발송의 행위가 변해지고 발신주의입니다. 발송하지 않을 때는 그 행위를 망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자, 보세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1개월 범위 내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답을 주지 않으면 망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호됩니까? 상대방이 보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 갑니다. 2항.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그 법정 대리인에게 자 행안패 딱 하고 줄 거야 됩니다. 누구인 대체 법정 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가 있고 법정 대리인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을 때는 그 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자, 이제 1항 이해되면 2항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2항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취소권자가 누구라 했어요? 제한 능력자 취소권자죠. 그래서 얘들이 취소권자야. 그리고 누가 법정 대리인 또 법정 대리인 또 무슨 권자입니까? 취소권자잖아. 맞죠? 그리고 물어볼 때 예인 때 물어보거나 예인 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1항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인 때가 제한 능력자에게는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할 수 있다 없다? 자,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나오는데 자, 수령 능력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뒤에 나와요. 내가 의사표시를 보냈을 때 얘가 이 내용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수령 능력자. 내가 읽었을 때 이해를 못하면 수령 무능력자.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내용을 이제 한자까지 막 접어가지고 막 적어서 공부 좀 해라. 니 이렇게 하면 니 인생이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보냈어요. 그 내용 읽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한자까지 막 집어놨는데. 안 되죠? 예? 저 하늘 천 따지밖에 몰라요, 걔는. 고까지밖에 몰라요, 지금.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죠? 지금 우리 딸은 지금 더하기 빼기 하고 있네요. 그럼 얘한테 뭐 그런 내용을, 법적인 내용까지, 법률행위까지 내용까지 다 적어서 보내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 아들, 딸과 같은 애들, 11살, 12살, 뭐 이런 애들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한 능력자에게는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전제 조건이 아까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1개월 내 최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법조문 만든 이유를 알아야 돼. 뒤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1개월 되고 난 다음에, 자, 능력자 되고 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최고해가지고 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을 보는데, 여기 법정 대리인은 능력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제한 능력자지만 여러분은 뭐예요? 능력자잖아. 그럼 바로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고 답을 안 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 법조문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미성년자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최고를 할 때 누구 돼야 돼? 능력자인 누가? 법정 대리인이 해라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답을 안 주면 뭡니까? 뭐한 것을 보기 때문에 추인한 것을 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미성년자한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뭐가 되고 난 다음에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1개월에 해야 된다고. 맞죠? 그러면 15조 1항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데 뭐를 하는 게 낫다고? 2항으로 하는 게 낫다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성년자하고 매매 계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대한민국의 땅의 10%가 미성년자가 갖고 있습니다. 나는 땅이 없으니까 미성년자도 완치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시겠죠? 여러분 땅 많이 갖고 있겠죠. 많은 여러분 땅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땅 사겠다 팔겠다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미성년자한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누구한테 하라고? 법정대리하고. 물어본 답 안 주면 뭐예요? 추인이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는데 법정대리 가만히 있다 뭐 하는 것을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15조의 2항 이해됐어요? 여기 법조문 이해하면 끝이에요. 그냥 다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3항 갑니다. 3항.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학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뭐한 거예요? 추인이 아니고 취소로 본단 말이에요. 취소로 본다. 자, 그래서 특별한 절차인 경우도 나중에 제가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자, 책의 내용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법조문 받고, 이제 밑에 내용 이제 체크하면서 죽고 갑니다. 일단, 최고라는 게 뭡니까? 최고. 독촉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확답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죽고시고, 두 번째 줄에 확답을 촉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는요, 의사의 통지고 형성권입니다. 무슨 통지다? 의사의 통지, 각종 최고와 거절, 의사의 통지입니다. 의사의 통지 해놓으시고,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각종 최고와 거절을 의사의 통지라고 합니다. 최고와 거절. 자, 일단 형성권이다 돼 있는데 넘어가고요. 자, 요건은 몇 개월 기간을 정했습니까? 1개월 이상 정해서 최고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니은번 갑니다. 15조의 최고 효과 A번, B번 있죠? A번, B번이 어떻게 합니까? A번하고 B번 내용이 15조 1항, 2항, 3항의 내용입니다. 자, 묶어놓으시고.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가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거든지, 이런 것들, 특별 절차를 요한다. 미성년자 한행에 대해서 후견인의 동의를 요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다든지, 이런 특별 절차가 있을 때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뭐예요? 추인이 아니고, 뭐로 본다고? 취소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험에 이런 내용, 구체적인 내용 안 나오고,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취소입니까? 추인입니까? 취소로 본다. 아시겠죠? 그 시험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 구체적인 내용, 안에 내용 안 나오고. 알겠어요? 자, 안에 내용 뭐가 있습니까? 다 읽어볼게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나오고,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추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취소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이제 디귿번에 가서 별표 딱 해놓고, 자, 요거는 이제 최고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최고의 상대방 갑니다. 상대방. 자, 상대방은 행위 능력자야 됩니다. 첫 번째 줄 것이고, 행위 능력자야 됩니다. 자, 행위 능력자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만 상대방이 된다. 이 말 아까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제한 능력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없어. 얘가 수능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몇 개월 내? 1개월 내야 됩니다. 능력자가 되고 1개월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나머지 내용은 됐고요. 6번에 줄 끊으셔야 되는데, 최고는요, 뭘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선의, 악의 불문 줄 끊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막 다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갈게요. 15조 1항. 15조가 뭡니까? 자, 다시 1항. 자, 상대방이 있잖아요. 제한 능력자가 매매계약 법률행위 했는데, 상대방은 법률행위 했는데, 이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게 15조 1항인데, 15조 1항은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몇 개월 내, 1개월 내에 최고를 하고, 여기 확답이 없으면은 뭐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보고, 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얘가 상대방이 누구인데? 법정대리 능력자 아닙니까? 법정대리에게 뭡니까? 최고를 하고, 얘가 확답이 없으면 뭡니까?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을 때는 추인이 아니고 취소로 본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15조 내용이 전부 내용이고, 그 다음 밑에 가서 계약의 철회권과 거절권 나옵니다. 자, 16조 갑니다.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에 주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누가 처리하는 겁니까? 그게 줄 것이어야 돼. 자, 중간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막을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만 알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철선 나옵니다. 철선. 자, 우리가 시험 치러 갈 때 반드시 뭡니까? 철선을 들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철에는 반드시 뭐만? 선이만 됩니다. 요 뒤에 가면 협의의 무건들이가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철선. 시험장 갈 때 반드시 뭡니까? 철선 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철에는 뭐인 경우에만, 선의의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16조 1항.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주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이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가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를 알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악의인 경우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이제 선의하고 악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선의는 모르는 것을 뭐랍니까? 선의라고. 알고 있는 것을 뭡니까? 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선의 경우에 한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철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항 갑니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 주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다. 자, 단독행위 줄 것이고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어요? 거절권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3항.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에서 합의하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자, 포인트. 우리 아까 뭐 했어요? 최고는 뭐가 됐을 때? 어떻게 할 끼고 물어볼 때는 능력자가 됐을 때 할 수 있죠. 근데 철회라든지 거절권은 얘가 제한능력자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최고의 내용이,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돼요. 최고는 뭐야, 최고는? 니 어떻게 할 건지 편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최고장이가 밑에 내용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읽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한능력자에게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할래! 처리하는 건 뭐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맞죠? 이럴 때는 뭡니까?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난 철회나 뭐 할 수 있다. 거절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야. 알겠죠?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 안 내? 잘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고를 할 때는 제한능력자의 최고는 안 돼. 아시겠죠? 자, 근데 거절이나 철회는 제한능력자 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책의 내용 다 정리했어요. 철회권은 뭡니까? 첫 번째 줄. 주인이 있을 때까지 무효화시키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철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줄 것이고. 자, 리얼번의 별표입니다. 선의의 상대방에만 인정된다 돼 있죠. 그래서 뭘 한다? 철선. 철선. 뭘 한다? 철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절권입니다. 거절권. 상대방의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 자, 줄 것이죠. 단독행위 할 때 내가 거절함으로써 뭡니까? 그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절이 합니다. 자, 우리가 각종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자, 칠판. 각종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각종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입니까? 의사의 통지입니다. 자, 의사의 통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사의 통지. 됐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요. 리얼번에 선악을 부문하고 인정되며 악의 상대방 또 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줄 것이고. 자, 우리가 철선만 기억하면 돼. 철에는 뭐만? 선의만. 거절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헷갈리겠지. 왜 헷갈립니까? 이거는 됐다. 그래서 우리가 뭘 외워야 된다? 철선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철에는 뭐만? 선의만. 나머지는 최고할 때도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고 거절권도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왜 철선하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갈 때 뭐 들고 가야 된다고? 철선 들고 가야 돼. 협의회 무권들이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우는데 거기서도 철선 나옵니다. 철에는 선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아시겠죠? 알겠어요? 자, 이 또, 혹시나 모르니까 공부가 조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내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어디냐면은, 무권들인데, 어디냐면은, 페이지가, 228페이지가 될 거예요. 228페이지. 228페이지 134조 있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철에는 뭐인 경우에만? 선의인 경우에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134조가 나중에 배울 건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주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그때 줄 거세요.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은 없음을 안 떼줄 것이고, 악이죠. 악의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럼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134조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하면요. 47페이지에 참조해 놓으시면 돼요. 47페이지. 47페이지에서는 228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칠 때까지 철선을 외우고 있으면 돼요. 철선. 협의회 무권 대리할 때도 철선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잘 나옵니다. 자, 우리 시험에 한 4-5번 나왔습니다. 4-5번. 자, 그래서 철선 반드시 안 해야 되는 지문이에요. 자, 철에는 뭐일 때만? 선인일 때만 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최고권을 가면 어떻게 된다고? 선악분문하고 할 수 있고, 거절권도 뭘 분문하고? 선악분문하고 할 수 있는데, 철, 선만 선이만 된다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또다시 헷갈리지만 또 물어볼게요. 최고는 제한능자에 최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이 두 개는 제한능자 할 수가 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네, 그래서 물어볼 때는 최고의 내용은 글자란 말이에요. 이 내용 물을 때 제한능지 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네, 그 내용 두 가지 비교를 좀 하시고, 이게 헷갈리니까 시험에 지문 냅니까? 안 냅니까? 낸다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냐? 물어본단 말입니다. 자, 47페이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47페이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절권까지 나머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상대방이 철회나 거절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확정되기 때문에 제한능자 시에는 더 이상 추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가 안 하겠대. 거절했대. 그러면 더 이상 얘가 뭡니까? 추인이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5번 갑니다. 상대방은 최고하지 않고 철회나 거절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또 반드시 최고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내용들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방갈로 3번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아까 문제 풀면서 이 내용이 나와서 속임수를 썼을 때 내용 나왔습니다. 자, 제한응제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의 제한, 행제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판소도 필기 안 하고 다 돼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우리 판소도 8페이지. 필기 다 돼 있습니다. 아셨죠? 8페이지에. 됐어요? 8페이지? 네, 8페이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이제 뭐 했다고 말입니까? 제한능력자가 나쁜 짓 했단 말이에요. 이 제한능력자는 우리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의 얘기를 언제나 말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취소할 수도 해줬죠. 해줬는데 이놈이 사기를 쳤다 이 말이에요. 나쁜 짓 했죠. 뭐 죽이는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기 쳤다. 속임수를 쳤다. 그랬을 때 취소권을 말 버리다. 배제시켜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취소권의 배제인데 자, 볼게요. 17조 볼게요. 일단 타이틀 보고 갑시다.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 제한입니다. 17조 1항.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막을 수 없다. 취소할 수는 없다. 속임수를 썼을 때는 취소권 배제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2항. 미성년자가 피한정 후행의 속임수로 법정대리의 동의가 있는 것을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단 말이에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나왔죠. 그런데 누가 안 빠졌습니까? 피성년 후견이 빠졌잖아. 자, 물어볼게요. 피성년 후견은 지속적 결력 들어봤습니까? 얘는 완전히 마탱이 간 거야. 알겠죠? 이런 애들은 영원히 좀 보호를 많이 줘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왜? 계속 마탱이 가 있기 때문에 마탱이 알죠? 맛이 갔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를 썼다는 걸 지도 인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얘는 그냥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속임수 써도 말 수 있도록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딱 2명 해놨잖아.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뭡니까? 동의를 있는 것 같이 믿게 했을 때도 소임 쓴 거 아닙니까? 똑같이 취소권을 배제한다는 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내용 끝났어요. 자, 의 한번 볼게요. 의의 첫 번째 줄에 뭐가 됐습니까? 속임수를 써서, 이게 포인트예요. 속임수를 써서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 도경에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했을 때는 취소권을 배제시킨다 이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제 딱 2명은 된다고. 누구 미성년자와 피한정국인은 돼요. 근데 누구는 안 된다? 피성년국인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밑에 적용 요건 기업번하고 니은번을 딱 묶어놓으시고요. 기업번, 니은.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A번 속임수 정도에 대해서는 다수 쓸 필요 없고 밑에 두 번째 판례는 다 했습니까? 적극적 기망의 현관편이시고요. 적극적 기망. 자, 근데 군대 갔다 왔다 뭐 회사 사장이다 이런 이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요거는 속임수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안 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니은번 상대방이 오신했어야 된다, 믿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옆에 페이지 가서 효과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정리를 또 합니다. 자, 다시. 자, 우리가 이제 총정리 다시 합니다. 우리 판소노트 8페이지예요. 8페이지에. 자, 우리가 취소권,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자, 행사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상대방이 피해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자, 첫 번째 무슨 권 인정했습니까? 채권권 인정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이 채권은 제한 능력자에 대한 채권을 할 수가 없다 포인트예요.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되고 난 다음에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자, 해야 됩니다. 맞죠? 답이 없으면 뭐한 것을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15조 1항. 됐어요? 그럼 2항은 뭔데? 이제 누구 잡으러 가? 이제 제한 능력자에는 채굴 못하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 이제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에게 채굴을 하는 거야. 답을 안 주면 상당 기간 답을 안 주면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15조 2항. 3항 내용이 뭐였습니까?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았을 때는 추인이 아니고 취소로 본다. 됐어요? 자, 이게 최고권의 내용, 15조 내용이고, 16조가 뭡니까? 철선. 철에는 뭐만? 선이만 된다. 여기 포인트야. 그래서 이제 뭡니까? 최고는 선악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거절권도 선악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철에만 뭐인 경우는 선이만 된다는 거, 포인트. 됐어요? 거절권은 단독행위를, 갑이 단독행위를 할 때 얘가 뭐 할 수 있다고 상대방 을이 거절권 행사할 수가 있다. 됐어요? 예, 거절권을 뭘 분문하고 한다? 선악을 분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거절권을 했고,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속임수입니다. 뭘 썼을 때? 속임수를 쓰였을 때는 누가요? 미성년자가 뭐 했습니까? 또 위조했어요. 신분증 위조하고 속임수 쓰고 동의를 받은 것 같이 막 서류를 만들어가 냈단 말이야. 사문수 위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권을 배제시키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내용이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누굴 보호한다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최고권이 있고, 철회권이 있고, 그 다음에 거절권이 있고, 속임수에서 취소권 배제시키는 게 있다. 이게 누굴 보호하는 제도입니까?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끝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 문제 맞췄습니다. 아시겠죠? 네. 끝났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정리가 끝났습니다.